이런 워킹,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민준기록에서 민준기를 맡고 있는 민준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문득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집에서 찍어보는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좀 보고 있는 그런 인스타그램 채널이나 최근에 봤던 영화, 최근에 듣는 뭐 음악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그러면은 나눠볼까요? 첫 번째로는 좀 요즘에 눈여겨보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두 가지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하나는 패션 계정이고 하나는 좀 음악 계정입니다. 물론 둘 다 제 취향에 기반한 그런 채널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패션 계정 먼저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네, 바로 요 계정입니다. 조나단 커비, 조나선 커비. 이분은 제가 돋보기에 떠가지고 좀 스타일링이 멋있다 해가지고 좀 들어가 봤는데 이분이 좀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링이랑 룩들이 제 취향과도 맞는 부분들이 있고 좀 시도해보고 싶다 하는 룩들이 좀 덜어 있어서 팔로우를 하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 뉴욕에 있는 분이신데 이분 스타일링들을 좀 보면은 아메리칸 캐주얼이나 클래식 웨어들을 좀 베이스로 해서 뭐 데님 팬츠, 옥스포드 셔츠, 블레이저, 타이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활용해가지고 스타일링을 하시는데 이걸 뭔가 되게 딱딱하게 입지 않고 빈티지 아이템들을 한두 개만 딱 활용을 해가지고 블레이저에 빈티지 캡을 뭐 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드레스 팬츠와 매치를 하거나 그렇게 힘을 빼서 포멀한 아이템들을 캐주얼하게 연출하는 그런 스타일링들이 되게 멋있었습니다. 자기가 되게 추구하는 뭔가 핏, 실루엣 그리고 스타일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서 참고하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추구하는 컬러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조금 물 빠진 듯한 그런 컬러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너무 쨍한 컬러들을 피하면서 본인만의 그런 컬러 팔레트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뭔가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과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잘 이렇게 흡수를 해서 제 스타일로도 좀 활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좀 요즘에 아주 즐겨보고 있는 인스타 계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음악 계정입니다. 바로 요 대추 아카이브라는 요 계정인데 바이오에 써있듯이 대머리의 추천이라서 대추라고 합니다. 이 채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고리즘에 떠서 좀 처음 보게 됐고 이분의 음악 취향이 저랑도 너무 많이 겹쳐서 되게 재밌다 하면서 팔로우를 하고 잘 보고 있는 그런 계정입니다. 이 계정을 또 운영하시는 대추님이 흑인 음악을 정말 폭넓게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본인이 좋아하는 곡들을 추천하면서 설명해주는 컨텐츠를 하고 계시는데 이름만 들어도 이게 가슴이 뛰는 아티스트들이 참 많네요. 디안젤로 맥스웰, 루더 밴더루스, 하비에르, 블랙스트릿, 보이즈 투맨, 질스카, 썬더캣, 블랙파티, 조자 스미스, 엔지 스톤, 아웃캐스트, 제이 딜러, 데블, 에이미 와인하우스, 민트 컨디션, 메리 제이 블라이즈, 로리넬, 레온 토마스, 자미로콰이, 칼리우치스, 노워리스, 샤데이. 막 이런 아티스트들의 곡을 또 골라서 그 곡과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구나 이 곡에 뭐 하면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계정입니다. 이게 아직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2026년 3월쯤부터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저처럼 진짜 흑인 음악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른 팔로우 하셔가지고 이분이 또 설명해 주시는 그런 음악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소양을 쌓아보심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완전 추천. 이어서 제가 요즘에 좀 좋은 음악들을 한 3가지 정도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로 소개할 곡은 루벤 제임스의 Freewheel입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던 그런 아티스트인데 2025년에 발매한 정규 앨범 빅 피플 뮤직의 11번 트랙으로 수록이 된 그런 곡입니다. 일단 루벤 제임스는 영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고 또 피아니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곡도 그렇고 이 앨범을 좀 들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약간 자미로콰이의 그런 음악적 요소에 R&B와 재즈를 살이 추가한 듯한 그런 맛을 느끼는 포인트를 중간중간에
느낄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비트에 전체적으로 좀 공간감이 있는 그런 사운드들로 좀 표현을 한 앨범이었습니다. 추천으로 이제 얘기한 프리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되게 2분대 곡들로 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곡이 16곡인데도 42분 정도밖에 플레이 타임이 안 돼요. 금방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또 들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모요의 누구야 라는 곡인데요. 모요는 조지, 따마, 솔 이 세 명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한 팀이고, 그리고 이 곡은 이들의 팀업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곡입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좋아해온 그런 아티스트들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셋이서 결성을 해서 뭔가 곡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미리 들었을 때 되게 궁금하다, 어떻게 나올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TMI지만 저는 이 친구들을 지조, 마따, 룻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되게 펑키한 사운드와 멜로디의 그런 곡이고 되게 유쾌한 가사와 잘 어우러져서 당장에라도 좀 파티에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했던 곡이었고요. 내적인 그런 댄스도 조금 했던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더블 싱글 형태로 또 발매가 되었는데 같이 있는 이번 트랙인 또 어머나도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담이지만 저는 처음에 이게 어머니로 잘못 읽어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곡을 썼구나 이 세 명이 했는데 어머나였다라는, 즐겁게 가끔씩 꾸준히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뭔가 딱 그거 보는데 이 세 사람의 그런 캐릭터와 잘 어울리는 그런 목표가 아닌가 하면서 살짝 미소를 짓게 했던 이 친구들의 음악을 기다리면서 재밌게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 인데요. 제일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의 곡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 망설임 없이 꼽을 만큼 좋아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개봉한 마이클도 또 보고 오기도 했고 또 생각이 나서 요즘에 더 많이 듣고 있는 그런 곡인데, 아무튼 이 곡은 1979년에 마이클 잭슨이 성인이 된 후에 처음으로 발매한 앨범인 오프 더 월에 있는 두 번째 트랙의 곡입니다. 또 퀸시 존스와 마이클 잭슨이 처음으로 이제 협업을 하게 된 그런 앨범인데, 아마 뭐 흑인 음악을 좋아하시고 또 마이클 잭슨을 원래 좋아하시던 분들이라면은 절대 모를 수 없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곡입니다. 이 앨범은 디스코, R&B, 펑크 그루브의 되게 풍성한 사운드들과 이제 마이클 잭슨의 보컬이 어우러진 그런 곡들로 채워진 앨범이고, 특히 이 Rock With You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그루브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곡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예전에 제가 브라운 매주 갈 때 Rock With You가 나오면은 정말 신나게 콧물까지 나오네. 정말 신나게 몸을 흔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50년이 다 돼 가는 노래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들어도 이렇게 되게 세련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뭐 마이클 잭슨도 마이클 잭슨이지만 이거를 프로듀싱한 정말 퀸시 존스가 정말 대단하다. 그냥 괜히 레전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새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퀸시 존스 얘기하니까 급 생각났는데, 퀸시 존스의 프로듀서 앨범인 큐스 주크 조인트라는 앨범도 너무 좋고 제가 정말 또 좋아하는 앨범이니까 시간 되시면 또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곡은 스포티파이에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취향껏.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최근에 본 영화들 한 2편이 있어서 또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악프입 2. 네, 봤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평에 보니까 좀 현실감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라는 평이 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현실감도 되게 잘 챙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오히려 진짜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전체적인 스토리는 뭐 스포니까 또 뭐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또 추가로 정말 재밌었던 포인트들은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이제 모델 활동을 할 때 뉴욕이나 밀란에서 갔었던 그런 반가운 공간들이 더러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옛 생각도 나고 보는 재미도
좀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밀라노를 배경으로 하는 씬에서 그 메릴 스트립 그 미란다가 좀 밤늦게 혼자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그 빗토리오 엠마누엘레라고 그 밀란 두오모 옆에 이제 붙어있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혼자 거니는데 그 뒤에 프라다 매장이 하나가 걸리거든요, 왼쪽에. 근데 거기가 프라다 전 세계 1호 매장이에요. 거기서 제 또 엑스동생인 도진이가 또 프라다 로퍼를 또 구매를 했었던 생각도 나고,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연이어서 두오모 광장에서 실팔찌 강매당했던 것도 생각나고, 집시들한테 소매치기 당해서 털렸던, 하지만 되찾았던 그런 기억도 나고 하면서 아무튼 나름의 재미 포인트를 느끼면서 좀 봤던 영화였습니다. 뭐 3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오면은 또 바로 달려가서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클 보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비듀에 이어서 또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영화 보는 내내 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뭐 퍼포먼스며 뭐 비주얼이며 보는 내내 다 아는 노래들인 거예요. 뭐 잭슨 5 때 음악들부터 뭐 마이클 잭슨의 음악들까지 막 다 아는 노래니까 속으로 막 흥얼거리면서 막 고개 흔들면서 막 리듬 타면서 막 이렇게 봤던 너무 재밌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제 마이클 잭슨 역으로 나온 실제 마이클 잭슨의 조카인 자파르 잭슨이 진짜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거 하면서 와 진짜 엄청나게 노력했겠다, 와 진짜 빡셌겠다, 막 이 생각이 막 절로 들 정도로 너무 멋진 퍼포먼스와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몰랐던 얘기들을 이제 막 알게 됐는데,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와서 더 궁금해서 막 찾아보니까 이게 또 꽤나 이 관계가 굉장히 또 복잡하고 씁쓸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마이클 잭슨과 뭐 소니와 다른 형제들과 막 이런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는 진짜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와 이거 너무 빡센 거예요, 마이클 잭슨의 입장이. 근데 또 이 영화를 제작한 게 마이클 잭슨과 가장 많은 갈등이 있었던 저메인 잭슨이 또 제작에 참여를 하고, 또 그 아들이 뭐 자파르 잭슨이 또 배우를 하고 하니까 와 이거 너무 재밌게 봤지만 보는 게 맞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제 양쪽의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되게 씁쓸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경 스토리들을 찾아봤습니다. 왜 씁쓸했는가 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리뷰 하시는 그런 유튜버 분들이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보시고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본 영화까지 또 얘기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갑자기 꼬르륵 배고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생각이 엄청 많은 스타일이에요.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고 예상을 하게 되고 막 그런 거를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막 생겨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제가 또 요 근래 몇 가지 또 변화를 또 겪게 되면서 생각이 더 많아졌었거든요. 제가 약간 코로나 의심되는 몸살 느낌으로 한 10일 정도 고생을 하니까 그 계속 해오던 루틴들이 다 깨졌어요. 다 깨지고 나서 좀 게으름병에 이제 빠지고 나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나름 제 주변에서는 그 자타공인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내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되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약간의 우울감을 좀 느끼는 며칠을 좀 보냈는데, 좀 러닝을 하면서 한 유튜브 팟캐스트를 좀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야 정신 차려라 하면서 약간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느낌을 받은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약간 뇌를 성공지향 모드로 재부팅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컨텐츠였어요. 팟캐스트였는데 내용이 이게 뭐였냐면은,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을 한 내가 어떤 표정일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할지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고 느끼면서 미리 체험을 해봐라. 왜냐면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성공의 모습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된다, 그 모드로 가야 된다라는 뜻이었고,
또 하나는 내 귀로 내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강한 뇌 해킹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듣는 순간 러닝을 하다가 제가 육성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준기야, 너 할 수 있어. 너 진짜로 해낼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며칠간 이제 제 머릿속을 계속 채우고 있던 그런 뭔가 불확실성에서 오는 좀 우울감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싹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본인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면서 넌 잘할 수 있어. 너 진짜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한마디 해보세요. 진짜 느껴진다니까요. 뭔가 되게 오글거리지만 되게 뭔가 실제로 변화가 좀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여러 막 진짜 쓸데없는 그런 부정의 생각들이 막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을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한다면 난 진짜 성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만 딱 명료하게 남더라고요. 귀가 얇아서 그런가? 뭐 약간의 셀프 가스라이팅 포지티브? 그리고 이 채널의 컨텐츠들이 인트로 시작 멘트는 항상 이거예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에서도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채널인데 요즘에 뭐 제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정리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러닝을 할 때 틀어놓고 셀프 멘탈 케어를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케바케의 사바사지만 저는 그랬다는 거. 네. 여러분들께 그냥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모두 원하시는 거를 잘 이룰 수 있게 함께 파이팅 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진지하게 진지 빨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뭐 제가 요즘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요즘 하는 생각 한번 털어봤고요. 이런 것도 뭐 좀 재미있으시다면 또 종종 가져와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컨텐츠 예고를 한번 할까 하는데 누구누구와의 하루, 뭐 뿅뿅뿅과의 하루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컨텐츠 첫 화 준비했습니다. 첫 화 저와 함께할 게스트는 제 친구 픽보이입니다. 간 거야. 그럼 몸이 샤넬을 그려주고 있잖아. 아무튼 다음 주에 만나요. 땡큐.